오늘은 제가 새로 오픈한 톨브라더스 모델에 와 있습니다. 1층 모델 3개 그리고 2층 모델이 4개가 새로 지어졌는데요. 이 모델들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모델은 스카이뷰 컬렉션에 있는 4번째 모델이고요. 플로어플랜 이름은 놀이라는 플로어플랜입니다. 4,598 스퀘어피트이고 방을 6개까지 그리고 화장실을 6개 반까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스타일 자체가 톨브라더스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스타일이고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플로어플랜을 지었던 게 아니고 메사 리즈를 위해서 따로 준비한 컬렉션 중에 하나입니다. 지을 수 있는 플로어플랜이 5개가 있지만 모델은 4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마당 오른쪽 공간에는 택배를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메일은 커뮤니티 단지 안에 있는 우편물 박스로 가지만 택배는 이 박스 안에 넣어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각 집마다 부여된 패스코드를 넣으시면 박스가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톨브라더스에서 새로 짓는 플로어플랜이기 때문에 완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사실은 저번 달쯤에 완공이 다 되었어야 했는데 한 달 정도 지연돼서 다음 주에 정식으로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이 플로어플랜 베이스 가격이 996,995불입니다. 베이스 가격부터 만만치가 않은 단지입니다. 톨브라더스에서 럭셔리 라인으로 야심차게 내어놓은 플로어플랜들이기 때문에 베이스 가격 자체가 높고요. 여기서 이제 땅값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땅값 같은 경우는 제일 기본으로 사실 수 있는 땅이 65,000불 그리고 가장 비싼 땅이 55만 불로 나와 있습니다. 거실 천정이 정말 높은데요. 24피트 정도 되는 천정입니다. 플로어플랜에 보시면 Soaring Ceiling이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엌 한쪽 면 전체를 대리석으로 꾸며놨고요. 정말 모던한 키친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던 2층 집 컬렉션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추가해 주셔야 되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오픈한 이 스카이뷰 컬렉션 같은 경우는 이미 구조적인 사항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옵션만 해주시면 되는 플로어 플랜들입니다. 이 메사리지에 있는 집들 특징 중에 하나가 2층 집들은 정말 높은 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던 모델들도 천정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관문 기준으로 오른쪽에 오피스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방을 하나 더 만드실 수도 있고요. 방을 하나 더 만드시면 6번째 방이 됩니다. 아래층에 이미 방이 하나 있기 때문에 굳이 방을 만드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라운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오피스로 쓰시면 적당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문이 하나짜리 차고에서 들어오는 문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파우더룸이라고 부르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톨브라더스 모델들은 이런 파우더룸 화장실도 놓치지 않고 벽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그래서 갈 때마다 참 배우는 점이 많은 모델들이기도 하고요. 이쪽 공간은 지금 시큐리티 시스템이라든지 오디오 시스템을 보관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옷장입니다. 아래층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게스트 베드룸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5번째 방입니다. 이 플로어플랜의 모든 방들 안에 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에는 쿼츠 카운터탑 그리고 에스프레소색 캐비넷을 사용을 했습니다.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모양의 샤워이고요. 그 대신 타일은
기존보다 큰 타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타일입니다. 다섯 번째 방 크기는 가로가 16피트, 세로가 13피트 정도 되는 방 크기입니다. 슬라이딩 도어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금 보시는 크기가 아니라 이 크기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슬라이딩 도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집 전체적으로 1층, 2층 모두 다 천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나무 느낌이 나는 타일 그리고 대리석을 이용을 해서 꾸며놨습니다. 벽난로는 옵션 사항입니다. 하얀색 대리석과 그리고 나무 느낌이 나는 타일만을 사용했으면 조금 심심했을 수도 있는 벽면을 쿼츠를 사용을 해서 더 모던한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거실은 가로 24피트, 세로 22피트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거실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실과 부엌 공간 사이에 이렇게 라운지 공간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키친을 보러 가기 전에 옵션 사항 중에 하나인 와인 셀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단 아래 공간을 이용해서 와인 셀러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이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안을 들어가면서 머리를 몇 번 부딪힐 뻔했는데요.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맨 안쪽에는 와인 냉장고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 플랭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전체적으로 조명이기 때문에 안에 굉장히 좀 덥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빌트인 냉장고는 섭0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집 전체적으로 바닥은 엔지니어 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엌 전체적으로 검정색 쿼츠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거실에서 보셨던 큰 쿼츠와 같은 제품입니다. 요즘은 살짝 매트한 느낌의 쿼츠 카운터탑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엌 옆 공간에는 책상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바로 옆에 부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부엌 수납 공간도 키친에 쓰인 캐비넷과 같은 색깔로 꾸며놨습니다. 두 개짜리 차고에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키친과 마찬가지로 검정색 쿼츠 그리고 에스프레소색 캐비넷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들도 다 에스프레소 색으로 맞춰놨고요. 또 다른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 부엌 수납 공간이 집 크기에 비해서 약간 작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뒤에 수납 공간이 있으면 걱정이 없겠네요. 드랍존이라고 부르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각자 물품들을 정리를 할 수 있게 잘 꾸며놨네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워낙 키가 작아서 위에는 손도 못 대겠습니다. 키친에는 프리미엄 패키지 중에 하나인 울프 제품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다른 모델들에는 큰 가스 스토브를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 모델은 모던한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가전제품을 설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플로어 플랜의 모닝 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다이닝 공간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런 인테리어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래에 있는 캐비넷들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가기 전에 바깥 공간을 보여드리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로어 플랜에 커버된 공간이 굉장히 컸습니다. 천정도 높기 때문에 이 전체 공간을 충분히 여름에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100%이 모델들이 준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거리시면서 이런저런 사항들을 다 고치고 계셨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자리를 비켜주셔서 제가 편하게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집 옆마당에 풀장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탱클리스 워터 힐러도 집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집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어컨 유닛은 3개가 달려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의 대지 크기가 8105 스퀘어피트입니다. 이 단지 안에서 가장 큰 땅 크기는 15,000 스퀘어피트입니다. 이 스카이뷰 컬렉션이 모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반 정도 판매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단지 가운데에는 커뮤니티 센터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인도어, 아웃도어 수영장, 그리고 피트니스, 테니스 코트 등등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가드가 24시간 대기하는 게이트가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1층은) 저랑 다 구경을 하셨고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안방을 포함해서 총 방이 4개 있습니다. 메사리지에 있는 플로어 플랜들 특징 중에 하나가 창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이 창들은 로우 이 윈도우라고 해서 어느 정도 틴팅이 되어 있는 창들입니다. 이 플로어 플랜의 외관 옵션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외관 옵션에 따라서 베이스 가격이 달라지게 되고요.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 링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이 24피트로 뚫려 있다 보니까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다른 방들 보시기 전에 제가 안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공간의 반 정도가 안방 공간으로 쓰였습니다. 안방 옷장입니다. 아무리 럭셔리 커뮤니티라 해도 이런 옷장 캐비넷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따로 주문을 해 주셔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안방 욕실은 모던하면서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화이트와 그리고 나무색을 섞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천정에는 빔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줬고 샤워 벽면 전체는 대리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모델 안방 특징 중에 하나가 발코니가 2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욕실 옆 공간은 요가를 하실 때 쓰시거나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방 쪽으로 가면 바깥의 뷰를 볼 수 있는 발코니가 또 하나 있습니다.
1층 부엌에서 보셨던 대리석과 같은 모양입니다. 제가 이 톨브라더스 모델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샤워 크기는 당해낼 수가 없네요. 다른 빌더들이 아무리 크게 만든다고 해도 톨브라더스 정도 크기는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델홈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모델처럼 집을 지으면 얼마 정도가 들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 베이스 가격이 100만 불이고 땅 가격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업그레이드를 다 합치시면 모델처럼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250만 불 정도까지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스카이뷰 컬렉션의 모든 모델들이 안방에 화장실을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싸울 일은 없겠네요. 안방 크기는 가로가 15피트 그리고 세로가 20피트 정도 되는 방 크기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공간이 구조상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와인 냉장고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델들이 너무 방을 이쁘게 잘 꾸며놔서 방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던 모델이었습니다. 안방 자체에도 굉장히 나무를 많이 써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옵션 사항으로 추가하셔야 하는 벽난로입니다. 안방에는 2개의 발코니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욕실 옆에 발코니 그리고 바로 방 앞에 있는 이 발코니입니다. 여기서는 스트릿 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노을 플랜이 안방과 다른 방들이 확실히 분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방들 사이에 보너스 룸이라고 부르는 작은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가로가 16피트 그리고 세로가 14피트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캐비넷이나 선반들은 옵션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2층에 세탁실이 있는 플로어 플랜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플로어 플랜들이 2층에 세탁실을 만듭니다. 아래에 있는 캐비넷들은 포함이지만 위쪽으로 설치된 캐비넷들은 옵션 사항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창문에 붙어있는 블루 테이프 보이시나요? 이 블루 테이프나 빨간색, 주황색 스티커로 표시를 해서 고쳐야 하는 부분들을 지금 부분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왼쪽에 있는 캐비넷은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모델홈을 보면서 이 인테리어 디자인은 참 센스가 있구나 느꼈던 게 이 천정입니다. 이런 천정은 아이들 방 앞에 꾸며주셔도 참 예쁜 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방은 아이들이 보면 혹할 그럴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실용성이 없긴 하지만 참 예쁘게는 꾸며놓은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방인데 아이들이 볼 수가 없다는 게 참 아쉽네요. 지금 모델홈을 방문하실 때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방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달려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떼놓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오픈해서 써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앞에 보이는 건물이 커뮤니티 센터이고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이 욕실에는 회색깔 쿼츠 카운터탑 그리고 하얀색 캐비넷, 아이들 방이라서 타일도 이쁘게 꾸며놨네요. 샤워 커튼도 빨간색으로 달아놨고요.
제 오래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저랑 아이들이 같이 모델홈 가는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또 워낙 집 보는 거를 좋아해서 제가 많이 데리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무 데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하네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아이들 데리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방입니다. 이 방 크기는 가로가 11피트 그리고 세로가 13피트 정도 되는 방 크기입니다. 이 방은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 방으로 꾸며놨네요. 벽면에도 타일로 이 축구공 무늬를 넣어놨습니다.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네요. 방 안에 있는 욕실들도 방 주제에 따라서 다 색깔을 좀 다르게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을 보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뷰가 정말 좋습니다. 안방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스트릿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방으로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책도 읽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놨네요. 방으로 쓰실 때 옷장이 되는 공간입니다. 이 방도 다른 방들과 마찬가지로 욕실이 방 안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멀리 라스베가스 스트립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이 방은 욕실을 하얀색으로 꾸며놨네요. 방마다 이 타일 디자인들이 다 틀려서 이 타일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던 모델입니다. 메살 리지 단지에서 집을 지으시는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서멀린 안에 있기 때문에 HOA가 2개입니다. 커뮤니티 HOA는 225불, 그리고 서멀린 HOA는 48불입니다. 빌더가 단지 조성을 위해서 집마다 부여한 금액인 시드 같은 경우는 6,300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모델 말고도 보여드릴 모델이 아직 6개나 남았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빨리빨리 에디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